안녕하십니까. 일품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양주 지역에서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의 대입을 준비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양주 지역에 꼭 맞는 대입 전략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로 입시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은 알고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 부분을 모르면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는 크게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성적에 관한 활동이죠. 여기에는 이수 과목, 그리고 등급은 물론이고 전체 수강자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자, 다음 비교과 활동은 출결, 봉사,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진로 활동, 그다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학은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그 지원한 전공을 잘 해낼 학업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입학할 때 수시로 가느냐, 정시로 가느냐로 나뉘는데요. 수시 전형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을 정량 평가하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내신을 정성 평가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자, 정량 평가는 고교 유형과 관계없이, 그리고 지역이랑 관계없이 동일한 등급을 모두 동일한 점수로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경쟁이 비교적 낮아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일반고에게 유리한 전형이죠.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내신만을 위한 공부보다는 충분한 심화학습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 전공에 적합한지,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고등학교 유형,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정성평가는 종합적으로 앞뒤 상황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비교과 활동도 같이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우수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다 라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뒤에서 고교 유형별로 이게 어떻게 유불리가 발생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은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전형이죠. 가장 간단 명료한 전형이죠. 화면에서 살펴보신 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이지만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를 같이 하는 곳도 있고요.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별 특징까지 오늘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서 이 영상의 목적은 대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니까요. 전형별로 가장 크게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화면에 나온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비교과 영역의 축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폐지랑 미반영이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된 상황이죠. 대학 입시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울 일도 없죠. 하지만 자율동아리 미반영, 여기 보이시죠?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에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기재하는 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학생부를 제출하면 이 활동은 대학에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영되지도 않을 활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학생부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또한 개인 봉사활동도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우리가 따로 찾아서 봉사활동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수시 서류 평가를 할 때 봉사 영역이 반영되므로 학교 봉사활동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진로활동입니다. 희망 직업을 적고 희망 사유를 적는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없어요. 과도하게 구체적인 진로 설정이 학생들에겐 불합리하다라는 여론이 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 흔적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수상 경력. 수상 경력도 학생부에는 존재하지만 대학은 미반영합니다. 골칫거리 하나가 줄었죠. 그 다음 중요한 거 독서 활동인데요. 독서 활동을 미반영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독서 활동을 따로 기록하는 부분은 미반영되지만 세부 특기 사항에 과목 선생님이 독서 내용을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에서도 학생의 독서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여전히 많이 채워야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대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다면 본론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대학을 정시로 가야 되느냐, 수시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비수도권은 수시 선발 비율이 88%, 수도권은 수시 비율이 64.4%입니다. 전국 단위로 종합해 보면 수시 비중은 대략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은 정시 비율이 꽤나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재학생이 정시를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입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런 흐름 때문에 최근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이 수능 성적이 많이 차이가 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재학생의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란다기보다는 저희가 대입 전형 자체가 현재 재학생에게는 수시가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고1을 입학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수시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시가 대학을 수시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시 전형에는 크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수도권 15개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빨간 선이 교과 전형, 남색이 종합 전형, 초록색이 정시 전형입니다. 아까 전에 종합 전형이 일반고보다는 특목 자사고에 맞춰져 있는 전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서울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이 교과 전형보다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위 15개 대학을 종합해 보면 정시 전형이 가장 높고 종합 전형 32.88%, 교과 전형이 11.33%입니다. 자, 이 수치를 보면 일반고 진학 예정인 학부모님들이 많이 속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교 유형별로 대입의 유불리를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최상위권 대학인 스카이 입학자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한 개 학교당 평균 몇 명이 입학하느냐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카이 합쳐서 일반고는 한 개 학교당 평균 9.22명이 입학을 했고요. 국제고 외고 특목고는 한 개 학교당 27.64명이 입학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두 번째 표는 특목 자사고랑 일반고의 수준 차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지표인데요. 자, 사용된 지표는 모의고사 국영수 1등급 학생들의 이 전교생의 비율입니다. 외고 국제고 전부 평균을 내보면 대략 30% 정도의 인원이 모의고사 국영수에서 1등급을 받고 있고 일반고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뭐 물론 통계적인 오류가 있겠지만 같은 시험으로 실력을 비교했을 때 실력 차이가 15배까지 벌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고랑 일반고의 실력 차이는 15배인데 실제 합격자 수 차이는 3배밖에 안 나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특목고 국제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영수 모의고사 1등급이 모두 나오는 학생도 특목고 내신에서는 3, 4등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에 일반고에서는 이 동일한 실력으로 봤을 때 내신 등급이 1등급 극초반을 기록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학생이 현재 대입제도에서 유리할까요? 바로 일반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요. 실력이 좋은 일반고 학생은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도 스카이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월한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목 자사고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종합 전형이 정성평가라고 할지라도 내신 등급이 4등급까지 떨어지는 학생을 합격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실력 차이로 보면 15배나 벌어지지만 합격자 수로 보면 3배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고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 시점의 대입제도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아니 그러면 특목 자사고를 갈 필요가 없는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고를 가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특목 자사고를 진학하는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일반고의 경우에는 면학 분위기가 안 좋고 학교 시험이 쉽다 보니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높은 내신 등급을 3년 내내 유지해야 하는 것도 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몸이 아프다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에 특목 자사고는
면학 분위기가 우수하고 내신 시험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정시 전형도 나름 노릴 수가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고교 유형별로 다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일반고에서 높은 내신 등급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교 유형별 특징과 적합한 학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고와 국제고는 문과 계열 특목고인데요. 국제고가 외고보다 조금 더 상위 호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국제고의 비교과 활동이 어문 계열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심화 활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국제고가 더 우수합니다. 하지만 외국 국제고를 다 같이 특목고라고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학교 모두 면학 분위기가 좋고 생기부 내용도 우수하고, 그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근데 이 국제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문 계열, 그 사회 전반적인 학문에 대한 활동이 많다 보니까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문과 계열의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 입학해야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할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활동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면 여기에 가는 이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국 국제고에 적합한 학생들은 어문 계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사에 밝고 지식이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면 좋다. 다음 자사고도 특목고하고 비슷한데요. 특목고가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다 보니까 자사고는 이과 계열 중심일 수밖에 없죠.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사고는 이과 계열이 중심이다 보니까 메디컬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정시 대비 프로그램이 우수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정시 전형도 노려볼 만한 고교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영재고 가고는 고1부터 대학 기초학문 정도의 수학 과학을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 준비가 끝난 학생이 여기 진학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입학도 쉽지가 않죠.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일반고입니다. 자, 생기부 기재, 비교과 활동 전부 다 좋지 않아요.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 등급 경쟁이 수월하다는 것밖에는 없죠. 그리고 쉬운 난이도의 내신 때문에 학생들이 심화 학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대비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일반고에 다니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현재 대입 제도의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있다고. 하지만 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신 시험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높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대입 전형에 상당히 유리한 면으로 작용합니다. 아까 데이터로도 확인하셨죠? 그래서 일반고의 최상위권 내신 등급 1점 초중반대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입학할 수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특목 자사고에서 중상위권 3, 4등급 이내의 성적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은 일반고에 진학해서 좋은 내신 등급을 받는 것이 현재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소재대학의 합격자 70% 내신 등급 컷인데요. 자,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의 요소가 강하다 보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통계를 100%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의 요소가 강하고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급 컷이 많이 왜곡돼 있어요. 이런 경향은 최상위권 대학에서 더 두드러지죠. 예를 들어 저기 보시면 홍익대와 서강대의 요 20계열 2023년도 평균 합격 등급 컷이 같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서강대에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합격해서 이렇게 등급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합격자 70% 컷은 중하위권 대학 있죠. 중하위권 대학을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이 교과 등급에 맞춰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고의 경우에는 뭐 학생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내신 등급이 높은 거를 무기로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과 등급의 컷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등급 컷이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결국 일반고 기준에서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간에 가장 큰 대입 요소는 내신 등급이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의 실력 차이만큼 대학 합격자 수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고로 내신 등급을 잘 확보하는 것이 현재 대입에서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일반고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하던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신 등급이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래도 다양한 변수가 끼어들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사례별로 적합한 대입 전형과 합격 가능 대학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표인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일반고에서 가장 완벽한 유형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수학, 과탐, 올 사회 심화 과목, 기피 과목, 이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학 심화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분과 기하입니다. 그 다음에 과탐의 심화 과목, 기피 과목이라고 하면 바로 물리원이죠. 자, 일반고의 경우에는 미적분과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물리를 선택하게 되면 등급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점 초중반대 이게 높은 내신 등급을 유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리와 미적분을 선택하고도 이렇게 높은 내신 등급을 유지를 한다면 위 학생들은 교과 전형이든 간에 종합 전형이든 간에 현재 대입제도에서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한 학생들입니다. 이런 유형이라면 종합 전형으로 2점 초중반대까지도 중경외시 라인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물리를 해서 내신 등급이 낮아진다. 뭐 미적분을 해서 내신 등급이 낮아진다. 요거를 너무 겁내지 말고 자, 물리와 미적분을 선택하고 내가 이거를 뭐 3, 4등급 안에서 방어를 해낸다면 내신 등급은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3, 고1 때 이 물리를 한번 제대로 학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의 학생들은 수학이 약하고 과탐에서는 물리를 기피하고 아까랑 정반대죠. 사탐에서는 뭐 경제를 기피하는 등 대학에서 정성평가를 할 때 중요시하는 과목들이 빠져 있거나 약한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정말 많이 속하는 유형인데요. 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정성평가에서는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에 맞춰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입학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형입니다. 이 학생들은 내신 등급 외에도 이 대학을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못하느냐가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로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의 기준에서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이 가장 쉬운 과목을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어랑 탐구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영어랑 탐구 과목 모의고사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급으로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양주 지역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탐구 과목 모의고사 등급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 입학이 좌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물리, 경제, 아니면 기하, 미적분을 기피한다. 그리고 수학 쪽에서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하자? 영어와 탐구 과목 모의고사를 열심히 준비하자.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 위에 있는 학생들과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 학생들이 합격 가능 대학들은 아무래도 내신 등급이 조금 떨어지면은 대학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고 수능 최저 등급 충족도 조금은 쉽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가 중요하다? 영어랑 탐구 과목을 잘 준비해 놔야 된다. 자, 네 번째 유형은 같은 중상위권 학생이지만 성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피 과목도 나름 이수를 제대로 해낸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기부 내용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합 전형에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형의 학생들보다 이 낮은 등급으로도 같은 레벨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 한 0.3에서 0.4 정도 이득을 보고 있죠. 자, 정리를 하자면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의 기준에서는 내신 등급, 전체적인 내신 등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로 대학 레벨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수 과목,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남들이 기피하는 것도 선택해서 등급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워낙 수강자 수가 적기 때문에 1, 2등급을 받는 것은 힘들지만 뭐 3, 4등급 정도 이내로 등급을 디펜스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 다음 내가 1학년 때 성적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2, 3학년 때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그만큼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학생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망친 학생들도 용기를 가지고 2, 3학년 때 성적을 올려서 종합전형을 한번 선택해봐야겠죠. 다음에 나는 수학이 너무 약해. 나는 물리가 너무 싫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을 잘 챙기고 대신에 모의고사로 영어와 탐구 과목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위에 5명의 학생들은 평균 등급이 1점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 대학 입학 결과에 변수가 크게 없어요. 저희가 입학 상담을 할 때도 굉장히 빨리 끝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1.5 이내라면 스카이 서성한, 1.5 밖이라면 중경외시로 대학 입학이 결정되죠. 자,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랫부분입니다. 자, 2점 중반대로 건대 컴공을 합격한 학생도 있고요. 2점 중반대 더 높은 등급으로 경희대에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경희대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타 과목은 2등급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수학이 4등급이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등원 후에 2학년 때는 뭐 2등급, 3등급으로 올라가더니 3학년 1학기 때는 결국 수학을 1등급을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추이가 좋고 특히 약점이던 수학을 극복한 모습이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등급으로도 경희대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경우 양주고 이 땡땡의 경우에는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했던 학생입니다. 타 과목은 3, 4등급 대였지만 수학이 전부 다 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탐 선택 과목이 물리, 화학, 생명, 그 다음 물리 2, 화학 2를 수강해서 이 진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선생님들의 칭찬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 공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2점 초반대로도 건국대 컴공을 탈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학생은 합격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양주 일반고 학생, 학부모님들, 대학을 어떻게 갈지 감이 잡히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과 전형에서는 첫째, 내신 등급 확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꾸준한 모의고사 준비, 특히 영어와 탐구는 놓치면 안 된다. 그 다음, 종합 전형에서는 첫 번째가 내신 등급 확보입니다. 똑같죠?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랑 일단은 내신 등급을 확보해야 됩니다. 일반고 기준에서는. 자, 그 다음 종합 전형에서 둘째, 핵심 과목을 이수하는 거. 핵심 과목을 이수하면서도 등급을 어느 정도는 피해는 보겠지만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 활동은 특목고 자사고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경쟁해야 된다? 등급과 그 다음 핵심 과목인 수학, 탐구로 밀어붙여야 된다. 자, 양조 대입 전략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타 문의사항 학원 등록을 원하시면 031-840-123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